안녕하십니까. 윤여창 TV 세상만사입니다. 오늘은 행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주제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에 이르는 그 요소들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우리 삶에서 누구나 원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실 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에드워드 디너라는 사람이 1948년에 이렇게 행복에 대해 정의를 했습니다. 행복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언제 만족하고 언제 즐거움을 느끼는가 또 이렇게 묻는다면 역시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행복은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제 경우 보면은 여행하는 것이 젊었을 때부터 상당히 생활에 활력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참 많이 여행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여행이 별다른 의미가 지금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조차 별로 여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면 행복에 이르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매년 행복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1938년부터 75년간 졸업생 7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또 가장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0년간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를 해보고서 그 중에서 행복에 이르는 세 가지 요소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발표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발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결이 인간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성 숙달, 인정받고 내가 공정한 처우를 받는다. 이런 요소들이 행복에 기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지금 그 팬데믹 이후 상당히 사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발전이 첫째 번 중요한 항목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10년간의 행복에 이르는 요소들 여기 종합해놨습니다. 2013년에는 목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목표가 뭐가 중요한가 그냥 뭐 살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목표가 있을 때 보다 활력 있는 삶, 적극적인 생활 태도가 곁들여서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2014년에는 긍정적인 감정 이것이 중요하다고 지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사소한 일에서도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태도 이것이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21년에는 관계, 인간관계 이것이 사회적인 기반이 되고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행복에 기여한다 그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미, 삶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2017년, 18년에는 건강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감사하는 그런 자세 저것이 행복에 기여한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저 감사하는 마음 서양 사람들 보면은 그 thank you라는 말이 항상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태도는 상대방이 나한테 해준 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상대방은 높게 평가하고
또 나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에 저것이 결국은 또 나한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에 기여한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22년에는 행복은 전혀 선택이고 주관적이다. 그런 그 결론이었고, 올해 23년에는 발전, 이 팬데믹 상황에서 발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자들이 이상했던 것은 명성, 출세하는 것, 다음에 돈, 부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출세하고 돈 있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결론이었습니다. 뜻을 높이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뭐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 초한지에 보면 유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나라를 세우게 되죠. 저 사람이 젊었을 때 시정 작배 같은 생활을 할 때 천자의 행렬이 그 마을을 지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유방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가 저자를 반드시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저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권모술수와 모함, 비방, 공격의 대상이 돼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부자의 공통점은 걱정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거리도 비례해서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27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큐로스, 이 사람은 쾌락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추구했던 쾌락은 내면의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금과 은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인간관계와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중림칠현, 그러니까 7명의 현자들이 숙소에 따라서 산성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도 짓고 글도 쓰고 악기도 치면서 즐겁게 담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미화시킨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삶에 따르는 고통은 모릅니다. 행복과 고통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생활, 이것이 생활의 현자의 모습입니다. 화가 반 고흐입니다. 평생 빈곤한 생활을 했지만 항상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화가이지만 생전에는 인정을 받지 못해서 제대로 그림 한 점 팔지 못해서 생활비를 아껴가지고 굶으면서 그림 그리는데 행복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불행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목사가 되려고 했으나 동료들하고 싸우고 나서 포기하고 화상이 되려고 했다가 역시 또 포기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말년에는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귀를 자신이 자르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굶어가면서 그림 그리는 그 행복 가운데서 저 사람은 삶의 의의를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그 언급된 그 하버드대 10년 동안의 연구 결과에서 나온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우선 발전, 그 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거,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지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또 한 단계 나아지는 이런 삶. 그 다음에 관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행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여우와 어린 왕자가 서로 친구가 되죠. 이제 헤어질 때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한테 비밀을 한 가지 말해줄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 일상에서 눈에 안 보이는 사소한 것들,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아서 함께 나누는 이러한 삶이 행복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처럼 꽃이 피게 되면 아주 향기가 주변을 향기롭게 만듭니다. 하루만 지나면 벌써 향기가 쇠퇴해갑니다. 며칠 지나면 시들어버리죠. 이렇게 덧없는 그 삶처럼 우리 삶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주변을 조금이라도 향기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훌륭한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지난 11월 7일 독일 주간지 Die Zeit에서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매년 2만 명이 음주 관련 암 발생 사례가 보고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주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위암이나 간암을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의 암 발생에 음주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애주가 여러분 요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